안녕하세요, 박홍규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김민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80년대인 것 같아요. 저희 형이 그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민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래들이 금지곡이었고, 함부로 그 노래를 들려주거나 공공의 장소에서 부르거나 하는 것도 뭐 불법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이제 카세트 레코더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듣고 있는데, 그 당시는 아마 저는 그냥 유행하는 유행가거나 조용필 씨라던가 할머니가 자주 듣던 뭐 춘향가라던가 뭐 이런 거를 듣고 있었을 그런 때였는데, 그때 형님이 뭔가 이렇게 숨겨둔 카세트를 발견을 해서 카세트 플레이어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그게 김민기 씨의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 제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서울로 가는 길이라는 노래였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큰 한 젊은이가 결국 서울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여정에 대한 굉장히 덤덤하고 슬픈 목소리였는데, 뭐 이런 노래가 다 있나 싶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마지막 노래가 이제 아침 이슬이었는데, 저에게는 김민기라는 사람이 저희 형 이름하고도 똑같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카세트 테이프의 주인공이 바로 김민기라는 사람이라는 것도 곧 알게 되었죠.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에서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니 김민기라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던가 자신의 작업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된 제 주변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가까웠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가까워지고 싶어서 매우 노력했던, 제가 닮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전 소극장이 처음 오픈했을 때 학전 공연장에 자주 들락거렸고, 거기에서 정말 뭔가 새로운 희망 같은 거를 자꾸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돈을 내고 처음으로 갔던 그런 극장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두컴컴한 그 공연장이 제가 지금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인데, 그런 경험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저는 학전 소극장과 한 4, 50m 정도 거리에 있는 또 지하의 극장이 있었거든요. 그 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했어요. 저의 첫 VJ 공연을 했던 극장이 그 옆쪽에 있었습니다. 그 공연장을 갈 때면 저는 항상 학전 소극장 앞을 지나서 갔어요. 요새는 어떤 공연을 하는지, 김민기 씨는 잘 계신지, 건강하신지 참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고, 이제 더 어른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도 대학로에 있는 극장에서 저희 팀인 무토가 공연을 할 때도 학전소극장을 괜히 서성거리고 그 앞을 지나가고 밥을 먹을 때도 그쪽을 지나서 어디론가 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김민기라는 사람이 저에게는 항상 뭔가 저의 고민을 풀어줄, 그리고 그 사람의 남긴 유물들이 저에게 영감의 어떤 원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일단 참 안타깝긴 하지만 참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최근에 들은 뉴스로 저의 어떤 마음을 좀 뭐랄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저는 그 김민기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 뒷것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김민기 선생님 말처럼 뒷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앞것이고 뒤에서 무대를 바라보며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뒷것이고, 김민기 선생님이 뒷것 대장이신데, 저도 저희 공연을 만들 때 뒤쪽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내가 아직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결국 남들 좋은 일만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게 참 마음에 걸렸고 못내 마음이 정말 불편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의 작업들은 뒤로 제껴두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작품이나 그런 어떤 역량들을 더 선보이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뒤로 자꾸 숨고 그들을 위한 무대만을 계속 만들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하고 있는 일과도 연관성이 있게 현실을 인식하게 되니까 와, 이거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지? 이 뒷것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한동안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하고 답답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김민기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어떤 분이 많은 돈을 쾌척하셔가지고 뭐 장례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사가 났어요. 뭐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김민기 선생님의 동창이었죠. 근데 그거를 유가족들이 다시 돌려주는 그런 기사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조금이나마 좀 이해하게 됐어요, 김민기 선생님을.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김민기라는 사람의 예술 작업들, 그의 어떤 삶의 어떤 자세나 형태는 자신도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타인화하는 거죠. 내가 나를 부정하기도 하고 내가 한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그게 되게 놀랍게 인식되더라고요. 내가 만든 음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듣는 것도 고역인데 방송국이나 이런데 인터뷰를 하면 뭐 한번 불러달라거나 들어달라거나 하는 것들을 계속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극장의 문을 닫고 뭐랄까요, 김민기 선생님의 인생이 막을 내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을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더 좋은 자리로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본인의 아집으로 뭔가 일을 계속 진행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냥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 개런티를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조건에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흔한 말로 누구보다 잘 돼야 되고 살아남아야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행태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작업들이 어찌 보면 고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정말 예술가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김민기 선생님의 유가족이 정말 그런 행동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크게 감동받았어요.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지켜봐왔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구나. 작품으로 꼭 남기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자신의 자세라던가 그가 예술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예술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걸 우리들은 또 보고 배우면서 또 새로운 작업들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문을 닫고 김민기라는 사람은 떠났지만 그거를 우리는 지켜보고 그의 삶을 우리는 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분석할 거 아니에요. 다들 막 성공하고 빌보드 차트 넘버 원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한 예술가의 어떤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이렇게 묵묵하게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심금을 울리고 우리가 되게 고통받고 억압받았을 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대신해줬던 한 시대의 한 시인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떤 말로 김민기 씨의 어떤 작업과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민기 선생님을 좀 생각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림을 좀 그렸어요. 참 독특한 캐릭터더라고요. 뭔가 삐뚤어져 있고 입은 툭 나와 있고 고집 세게 보이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대충 되게 컬러 사진보다는 흑백
픽팩 사진이 더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의 그림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냥 저 자신이 김민기 선생님을 추모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고, 뭐 통일이 안 되더라도 남과 북이 함께 올림픽이 열린다면, 그때는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전에 김민기 선생님이 유일하게 라이브로 공연을 했었던 아침 이슬을 보러 갔었거든요. 결의의 노래라고 하는 공연에서요. 그 공연의 영상을 이렇게 띄우는 걸로 김민기 선생님의 추모 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